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 유튜버 2030 코인입니다. 지금 진리카가 엄청나게 좀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진리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뭐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한번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차트보다 약간 사토시 마켓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피보나치 비율을 대보면은 여기 저항 나온 데를 1파로 잡고 그 이후에 비율을 대보면은 가장 저항이 많이 나온 부분을 3파 1.618로 잡았을 때 그 윗부분에 매도 타겟으로 잡을 만한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항상 지금 사토시 마켓이 이런 뻗어나가는 이런 비율들을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소울 같은 경우 보통 이 피보나치 비율을 대실 때는 너무 이렇게 좀 어떻게 강박관념에 좀 매여가지고 무조건 바닥을 0으로 잡고 어떻게든 1파를 잡으시고 그 이후에 좀 비율을 보려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러실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저만의 노하우 같은 건데 얘는 지금 소울이잖아요. 이 소울같이 약간 상장되지 얼마 안 되고 요런 코인들은 보통 초기에 이렇게 매도 물량 같은 게 좀 많이 나와가지고 바닥 같은 거가 뚫리는 경우도 좀 허다하고 그렇다 한들 이 바닥이 뚫렸다고 해서 뭐 차트가 안 좋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피보나치 비율을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항상 이미 파동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는 여기 가장 메인 저항이 나온 요런 이 구간을 1.618로 잡고 그 이후에 파동을 보시는 것이 맞다. 제가 피보나치 이제 사토시 마켓의 피보나치 비율을 대는 어떤 노하우인데 마찬가지로 진리카를 봤을 때 얘도 결과적으로 저 비율 추종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는 자리가 정확하게 피보나치 1.618 레벨 이 구간이죠. 사실 여기서 한번 좀 저항을 주고 다시 200선에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지금 바로 슈팅이 나올지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사실 얘를 이미 단타 매매를 진행 중이었어요. 예, 오늘 슈팅으로 이제 남은 물량 다 털고 빠져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어떤 관점으로 들어갔냐면 보통 이렇게 순환 펌핑이 일어날 때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은 100일선 같은 애들은 그냥 좀 가볍게 좀 무시하고 착 치고 나가는 이런 트렌드가 좀 있었어요. 이거를 이클을 보면서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100일을 한 번 저항받고 그 이후에 간섭 없이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한 번에 뚫었거든요. 요즘 코인들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100일에 그다지 저항받지 않고 한 번에 가는 이런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과거 이 두 개의 차트를 참고해서 진리카가 어디 있었죠? 네. 진리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00일선 위로 가격이 가고 있는 겁니다. 100일선 위와 이 이전 매물대, 이 주요 저항 매물대 위로 나가고 있으니 저는 그냥 바로 매수를 잡아버렸습니다. 사실상 이 매물대가 아니라 그냥 100일선 아래로 손절 잡고 진입을 했습니다. 왜냐? 최근 시장 트렌드가 100일선을 돌파할 때 되돌림 없이 바로 진행되는 이러한 이평선 기준의 트렌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랙탈 분석인데 이평선 배열이 비슷하게 돼 있는 애들이 아래서 말아 올릴 때 이 트렌드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추종이 된다. 이것도 일종의 프랙탈 분석이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저는 약간 100일선과 이 매물대 위로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서 그냥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좀 약간 좀 급하게 들어갔죠. 사실상 이게 좀 제가 좀 웃긴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차트를 딱 보니까 얘가 지금 백일선 치고 이 매물대 치고 위로 치고 그냥 올라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매수는 잡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매수 잡고 여기로 100일 아래로 손절 잡고 자고 일어났더니 상승률이 뭐 60%였나 90%였나 좀 말도 안 되게 올라 있는 거예요. 좀 그래가지고 이거 좀 뭐지? 약간 뭐 본의 아니게 수익을 가져간 건 아니고 어쨌든 뭐 관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사실 이렇게 높이 슈팅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 이후에 청산 자리를 2번 가졌는데 청산 관점은 200주 2평 사토시 마켓 200주 2평 저항. 보통 200주 2평이 사토시 마켓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항 혹은 지지로 작용하고 이 위로 가격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사토시 마켓에서 트렌드를 잡아내는 모멘텀을 측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200주 저항을 이렇게 한 번에 뚫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 여기 위 뚫고 올라왔죠. 일단 여기 터치하고 가격이 머물러 있는 걸 보고 진리카에서 바로 청산이 나갔습니다. 사실 급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 급등 코인 들어갔을 때 사실 그렇게 욕심을 안 내고 좀 과감하게 청산을 해버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좀 이지머니, 럭키머니 약간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욕심내지 않고 청산을 해버립니다. 사실 과거에 이렇게 제가 들고 있다가 약간 청산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결과적으로 애매한 자리에서 좀 청산을 못하고 약간 조정 나오고 이래서 약간 좀 뭐랄까 수익률이 좀 애매하게 가져간 적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급등이 나오면 그냥 제가 생각했던 매도점에서 과감하게 청산해버립니다. 어쨌든 드리던 말씀 드리면 저는 이 200주 2평 여기서 일단 아래에서 잡았던 거 60%를 청산을 하고 그 이후에 주봉 사토시 마켓상 여기 지금 달러 마켓은 아직 고점을 안 쳤어요. 근데 얘가 저항 여기서 왜 나오냐? 사토시 마켓상 이전 고점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1.618짜리 이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달러 차트가 이 구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매하실 때 사토시 차트를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사토시 마트를 기준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가 있고 달러 차트가 뒤늦게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게 시장을 리드하는지는 항상 그때그때 차트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다수는 사토시 마켓 트렌드는 항상 사토시 마켓에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사토시 마켓 뭐 방송 보면 대부분 제 분석이 달러 차트 분석보다는 사토시 마켓을 기준으로 한 분석이 많은데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지금 100%다 청산이 나가가지고 지금 더 이상 청산할 물량은 없는데 만약에 이 위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경우 청산 자리는 보통 618 자리와 이전 매물대가 맞물려 있는 요런 자리가 되겠죠. 사실상 저 이 위는 좀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오버슈팅이 나오면 볼 수 있는 자리가 요런 자리인데 뭐 진리카가 지금 바로 저 자리까지 뭐 치고 올라가 줄지 그거는 일단 미지수고 만약에 제가 아직 남은 물량이 더 있다 100% 청산이 안 나가고 뭐 10% 정도 들고 있다 그러면은 요런 자리에서 청산을 하고 매매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전 단타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거 최대한 빨리 좀 털고 나오는 입장이거든요. 더 못 먹어도 내가 생각한 자리에서 털어야 마음이 좀 편합니다. 달러 차트도 그렇고 사실 이게 지금 둘 다 바이낸스 차트인데 지금 예전에 만들어줬던 이 고점하고도 지금 저항이 맞물려 있네요. 네.
사토시 마켓에서는 전고점과 피보나치 1.618 자리의 저항으로 봐야 할 것이고, 달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전 고점, 여기에 맞물려서 나오는 저항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이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매수 전략은 사실상 여기 고점 돌파 매수 정도 밖에 없겠네요. 사실 이렇게 치고 올라간 애들은 중간에 탑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자리를 잘 안 줘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사실 얘를 중간에 타기에는 여기서 상단 매도세 캔들이 사실 2개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이후에 별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보통 이 정도 급등이 나왔으니 어느 정도 조정은 나와주겠다. 200선이 이제 이렇게 꺾였으니. 달러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캔들이 이렇게 나왔죠. 급등으로 인한 약간 매도세 같은 느낌인데, 이 윗근방 달러 차트는 여기서 저항이 많이 나왔고, 실상 이 위를 돌파하면 매수라는 관점도 있었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사실 치고 올라가는 거는 이런데 미리 매수 주문을 걸어놓기도 착하면 애매합니다. 네. 이런데 치고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이거를 찍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진리카 슈팅 나온 것 때문에 이거를 뭐 혹시 진입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네. 자, 여기도 써놨죠. 급반등 1차 매도 타겟 200주입평. 이런 식으로 미리 기로 해놓으면은 갑자기 올라갔을 때도 내가 원하던 자리에서 매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토시 마켓에서 피보나치 비율 추종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사실 한 번 정도 슈팅이 요 자리까지는 갈 수 있겠는데, 이 위까지 갈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예. 지금 이 슈팅이 어디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달러 차트상 재진입 자리는 사실 재진입이 아니라 신규 진입 자리는 여기 돌파 정도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지금 여기가 됐다고 해서 여기를 이렇게 매물대로 붙고 매수 들어간 다음에 손절 약간 그런 건 좀 많이 위험해 보이고, 차라리 조금 더 확실한 자리는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갈 때 정도, 그리고 사토시 마켓 주봉상 2.618 자리 여기, 그리고 최근도 아니죠, 여기 저항 매물대 있으니까 여기에 청산하는 것 정도가 적합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제가 이거 급등 전에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때 좀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예. 제가 그때 이 근방에서 급하게 방송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예. 뭐 그때 방송 초기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예. 해가지고 사실 지금 이미 이렇게 오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 당시에 좀 보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예. 좀 괜찮았을 텐데. 진리카를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투자를 하고 계신지,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진리카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름 정도는 알지 않을까 싶네요. 예. 진리카랑 카이버 네트워크랑 보통 이렇게 약간 짝꿍이 돼가지고 좀 같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그런 게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도 항상 페어가 있잖아요. 리플 오르면 스텔라 오르면 같이 오르고, 모네로, 지켓시, 대시 얘네들 삼형제 같이 오르고, 아니,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한번 카이버 네트워크 볼까요? 카이버는 얘도 지금 200주 위로 올라왔네요. 예. 아무래도 진리카
펌핑이 되면서 얘도 좀 덩달아 같이 오는 게 아닌가 요런 느낌인데, 예. 얘는 지금 200주 2평에서 저항 맞는 척 하면서 결국엔 뚫었는데 지금 약간 시구러지는 이란 말이 있나? 약간 꼬꾸라지는? 예. 100주가 수평이니 이런 데서 한번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전에 100주 위에서 강력한 저항이 나왔고 반대로 뚫었으니 여기는 지지로 저항하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진리카가 막 치고 올라간다고 해서 얘까지 치고 올라간다 뭐 이런 보장은 없으니까, 예. 바닥 패턴은 사실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예. 이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어쨌든 이 추세를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으니, 사실상 이렇게 그으면은 얘가 추세가 약간 이탈되고 오르는 거라. 근데 사실 암호화폐 암호화폐에서 이런 경우 대다수입니다. 예. 내가 핵심 매물대 핵심 추세를 그어 놓으면 고기를 항상 이탈한 이후에 움직임을 줘요. 예. 보통 불페이크, 베어 페이크라고들 많이 하죠. 이런 움직임들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지금 집에서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데, 네, 방해꾼이라기보다 네, 전화가 울리네요. 네. 앞으로 녹음을 할 때는 전화를 꺼놔야겠네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예, 어쨌든 아무튼 페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XRP, 루멘 요런 애들이 페어로 올라가고, 아까 말했던 다크코인 3대장 지캐시, 대시, 모네로 요런 애들. 모네로는 제가 지금 약간 좀 지켜보고 있기는 한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 차트를 정말 좀 얘는 크게 봐야 되는데, 과거 저항이 2번 나왔던 이 저항 매물대 이 구간에서 지금 여기서 지지 받아주면서 지금 더블 바텀, 이 구간에서 더블 바텀을 만들어 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모네로 녹화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안 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낙서의 흔적들이 있는데, (50주) 요거는 52MA인데, 네, 제가 최근에 52MA도 좀 중요시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50주 저항, 그리고 지금 50주 두 번째 터치. 그러면은 반대로 50주를 두 번 터치해 줬으니 50주를 넘어가면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나오겠다. 근데 얘는 지금 위에 100주도 있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컵 앤 핸들 형태 비슷하게 올라가 줄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모멘텀이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땐 지켓이고, 모네로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을 만들어준 것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아직 여기서 움직임이 안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저항 매물대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아래 구간에 위치해 있고, 이평선을 뚫으면은 사실 여기가 지금 이 저항 매물대랑 이 추세 저항이랑 사실 맞물려 있죠. 요런 자리, 요런 데를 한 번에 뚫어주면 좋은데, 일단 이 저항에서의 움직임을 한번 보고 진입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한 번에 뚫고 나가더라고요. 네. 아무튼 모네로는 아직 일단 50주 2평 위로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제가 영상을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토시 마켓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50주가 얘한테는 꽤나 중요한 트렌드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떤 코인이든지 어느 특정 이평선에서 지지 혹은 저항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고 이평선을 기준으로 넘어갔을 때 매수 혹은 매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이평선을 기준으로 한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리카를 얘기하다가 지금 모네로를 갑자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비체인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추세 하락세기형 을 하방으로 뚫고 내려왔다가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예전에 슈팅이 나왔던 사토시 마켓상 1파라고 볼 수 있는 여기 사실상 저는 사토시 마켓 비율을 잡을 때 어느 차트든지 대부분 여기 이전 고점과 여기를 1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비율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이게 더 잘 맞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로 1로 맞춰야 여기가 618로 정확히 맞아 떨어지거든요. 예. 이걸 너무 강박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저만의 방법이라고 누군가가 이걸 쓰고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전 항상 이런 식으로 비율됩니다. 예. 피보나치는 말 그대로 비율입니다. 비율. 예. 너무 이 파동 관점에서 비율을 잡으실 필요가 없어요.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냐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만든 게 피보나치 비율인데 아무튼 지금 이 얘기 하려던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하락형 세기형이 있고 하방 이탈했다가 다시 저항으로 작용했다가 빠지고 지금 갑자기 이 자리에서 치고 나거든요. 항상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줘야지 따라붙지를 못해요. 누가? 우리들이. 슬프죠. 근데 어쨌든 이전 여기 맨 처음 한번 1파동이 나왔던 여기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추세 요게 다 있어요. 지금 정확히 추세 저항 이 자리에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비체인은 사실 지금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거든요. 달러 마켓 매물대로 봤을 때 좀 얘가 좀 차트가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지인데 이 이후에 한번 이탈이 나왔어요. 그럼 어쨌든 핵심적인 지지 매물대는 역시 여기라고 봐야 되고 지금 올랐다가 지금 200일 저항을 받으면서 가격이 약간 여기 머물러 있다. 그러면 혹 설사 이 아래로 내려온다 한들 재차 돌파할 때 여기 저항이 있으니 이 위로 올라왔을 때 반대로 저항을 뚫었을 때 모멘텀이 나와주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려왔을 때 이런 식으로 돌파 매수를 잡아도 되고 사실 지금 바로 들어갔다가 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지금 들어가면 손절을 사실 여기로 잡아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거든요. 지금 이 매물대가 물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 매물대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 이후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사실 예쁘게 좀 안 그어지는 차트예요. 얘는. 근데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추세 파악은 사토시 마켓으로 봐야 되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형 세게 하고 지금 올라간 건데 사토시 마켓으로 봤을 때 사실 괜찮거든요. 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딱히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은데 지금 비체인은 제가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차트를 틀어가지고 언급해드리는 거라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서 한번 좀 제대로 된 정리된 영상을 조만간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사실 오늘 방송에 제가 진리카 말씀드리려고 켰는데 좀 잡다한 얘기를 좀 너무 많이 녹음을 했네요. 네. 아무튼 비체인은 제가 조만간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